고객들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죠? 행복한 모듈러 하우스에서 101마리 달마시안과 살기 vs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원히 혼자 살기. 사람보다 강아지가 낫다. 사람이 없잖아요. 베르사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브애니웨어와 스페이스웨이비 대표님을 모시고 주거 문화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듈러 건축 시스템 기술 기반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웨이비 대표 홍인택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든 살아보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리브애니웨어의 대표 김재원입니다. 저희는 한 달 살기에 적합한 숙소들을 개인화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여행 플랫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트렌드를 봤는데 사람들의 여행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이죠. 당시에 발리 한 달 살기, 뉴욕 한 달 살기 이런 게 되게 이제 유행이었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너무 어렵게 집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현지에 가서 막 발품 팔아서 헌지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여행 마지막 날에 보증금 환불 받아서 탕진하시고 그 보증금으로. 그래서 이런 집들을 좀 더 모아서 보여주면 되게 편리하게 지낼 수 있겠다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리브애니웨어는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객단가가 한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30, 40대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시고요. 최근에는 50, 60대 은퇴하신 분들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직방도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중간 버전 같은데 리브애니웨어만의 어떤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요? 한 달 살기에 좀 최적화된 집들이 많이 이제 큐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박당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원룸을 빌리는데 막 300만 원을 좀 줘야 되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월 단위로 이런 매물들을 좀 소싱을 해오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임대를 하실 수 있고, 직방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단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일주일부터 월 단위로 이제 쉽게 전자계약서로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웨이비 홍인택 대표님께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어떻게 이 모듈러 건축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뉴욕에서 건축을 했는데 제가 사는 집 앞에 또 아파트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모듈을 쌓아서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36층짜리 아파트였던 거죠. 뉴욕은 되게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처에 공장을 빌려서 유닛을 하나하나 만들고 이걸 쌓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미래에는 지금 있는 건설 시장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하려면 자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의 유닛, 뭐 15평 미만 되는 그런 공간들을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듈러 건축 하우스 웨이비룸의 장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데 보통 세컨하우스로 많이들 하세요. 도시에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랑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타이니하우스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 오는 아늑한 그런 디자인을 잡아드리고 만드는데 4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있으면 집을 받아볼 수 있다. 이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듈러 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지 일단 세컨하우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 고객은 땅을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실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5, 60대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30, 40대가 되게 많아졌어요. 연령층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들은 세컨하우스를 선택할 때 모듈러 하우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을 할까요? 이뻐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호텔 객실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유틸리티적인 부분과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들을 저희 모듈러 하우스에 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는 일단 퀄리티, 단열이나 구조 같은 거. 그럼 고객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얼마냐고. 그러면 얼마죠? 저 기본적인 그 6평 정도 되는 모듈이 4,300에서 4,500 정도 되고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붙일 수 있고 위로 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폭이 많이 크다. 근데 모듈 하나 기본적으로는 4,200에서 4,500 정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주거 트렌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독특한 주거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에는 본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코 리빙 문화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대학 근처에 있는 방이나 빌딩을 매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취미 생활로 엮여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밴드를 하면은 밴드에서 이 빌딩을 매입해서 1층에는 홀을 만들어 놓고 각 층에 이제 이 동아리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 유지되면서 음악도 같이 하고 본 게마인샤프트 줄여서 베게라고 하는데, 그런 곳이 독일에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여기는 그랬어요. 음악을 얼만큼 잘 연주하느냐. 연주 실력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죠.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너무 잘했을 뿐이야. 인도네시아 최고의 뭐 베이시스트가 오고 뭐 독일에서 제일 잘 치는 드러머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저는 피아노를 했었는데 좀 안타까웠죠. 뭐 윤택 대표님 이런 거 있을까요? 해외 뭐 이런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다. 뉴욕에 있을 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렌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거실 하나 이제 방 하나 있는 집을 살고 거실에 커튼이나 가벽을 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렌탈을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코리빙 스페이스의 기본이 되는 건데 뉴욕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지현 대표님은 또 이런 재밌는 사례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일본의 어드레스라는 지방에 있는 빈집을 리노베이션을 해서 월 한 4만 원, 40만 원 정도만 내면은 원하는 집에서 이동하면서 살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리브 애니웨어도 재구매 많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했던 것 같아요. 주거 문화가 변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의 집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부모님 세대 때는 어떻게 보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집이 자산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저희 세대는 집을 사기가 좀 어렵고 너무 비싸고 부동산 자체도 매매 아니면 이제 월세거든요. 월세 낼 거 굳이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좀 다양한 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좀 많지 않을까. 집을 소유할 필요 없이.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코로나 때문에 리모트 근무가 이게 성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서울에서 살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좀 살아볼 수 있는 문화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내가 낼 월세의 2개월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월세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월세를 살기 위해서 보증금이 굉장히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월세로도 못 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은행에 이 돈을 갖다 놓으면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을 때의 시대고 지금은 그때 같지 않아서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보증금만 되게 낮아져도 내가 원하는 곳에 월세만 낼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전 동의해요. 요즘에는 계속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리브애니에서도 보증금을 거의 월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 쪼개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좀 더 원하는 곳에서 좀 가볍게 사는 삶들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세대에는 그러면 집을 소유하지 않고 구독 서비스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평생 살아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집은 보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정책도 그렇고 일반 스타트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70%, 80%가 다 월세를 내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뭔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나라거든요. 토지 공공 개념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서 지금은 달라요. 예전까지는 땅값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 평균 월세가 낮아지면은 내가 내는 월세도 낮아지는 뭐 그런 경험을 하곤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베를린이나 주요 대도시에 자본들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땅값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조금 바뀌고 있고 근데 한국은 이 내 집에 대한 가치 뭐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하진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젊은 세대에서는 꼭 굳이 집을 가져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극한의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300억 청담동 고급 빌라에서만 평생 살기 vs 어디든 여행 다닐 수 있지만 평생 박스에서 살기. 참고로 고급 빌라에서 평생 사는 거는 여행 못 가요. 호캉스 안 되고요. 친구 집 안 되고 본가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300억짜리. 박스 옵션이 이래요. 두꺼운 종이 박스 크기는 2평 남짓. 비 오면 다음날 새로 박스 배급받아요. 온열 난방이랑 에어컨은 가능하답니다. 근데 후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본다면 그 후자로 가는 게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네, 윤택 대표님 박스. 지현 대표님 어떠세요? 박스 가겠습니다. 박스 가겠습니다. 왜요? 현재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박스. 저도 박스긴 한데 네, 저도 박스네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작지만 따뜻한 행복한 모듈러 하우스에서 101마리 달마시안과 살기 vs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원히 혼자 살기. 저 달마시안이요. 달마시안이요? 좋은 집들을 보더라도 중요한 건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되게 거기서 오는 게 따뜻하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낫다? 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르사유 혼자라며. 혼자 뭐해 여기서. 아 그리고 101마리면 이거 일어서서 자야 될 거. 그 말을 일어서 자지 뭐. 저도 좀만 전이었으면 후자일 텐데 지금은 아직 강아지를 키운 지 1년 됐거든요. 아,
강아지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는 베르사유 궁전 영원히 혼자 살겠어요. 베르사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 가봤거든요. 저는 혼자 거기 살 거예요. 저도 강아지 좋아하긴 하지만 베르사유 궁전이 훨씬 좋죠. 마지막으로 대표님들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듈러 건축 기술이 지금 대기업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되게 혁신적이지만 결국에 보면 똑같은 집들을 막 찍어낸 케이스가 똑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의 방향성을 혁신적인 주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모듈러 하우스를 가지고 쌓아가지고 70평짜리도 만들고 스케일업도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해외 수출 같은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완성품은 운반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집을 접어가지고 박스 형태로 수출하고 현장에서 펴서 집 만들 수 있는 거를 저희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주거 공간의 타입이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확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되면서 해외 문이 열리고 있어서 더 다양한 매력적인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여쭤볼게요. 리뷰애니웨어가 이건 주거 트렌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거에 좋았고 막 요즘에는 AI 아니면 바이오 테크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다루는데 주거 공간이나 이런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다룬 게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주제로 컨텐츠 만드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의식주에 대한 혁신이 먼저 일어나야 다른 분야에도 더 파급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의나 식은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이뤄냈던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근데 주거 부분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되게 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장 느린 것 같아요, 산업 섹터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업 무럭무럭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